이군의 이런 얘기 쩌라이.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이군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첫 번째 영상은 기대를 뭐 솔직히 안 했지만 또 사람인지라 봤는데 역시 아주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방송 한번 하니까 그냥 재밌더라고요. 뭐 이렇게 영상 다시 봐도 잘 못 만들었지만 그냥 내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뭐 글자 넣고 이런 게 뭐 하나 둘 알게 되면서 이게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방송 찍기 전까지 또 어떻게 하지, 어떤 내용을 하지, 뭐 어떤 컨셉을 할까 뭐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나름 뭐 설레임을 가지고 또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또 똑같습니다. 뭐 얼굴하고 뭐 이런 건 아직은 뭐 저도 제 사는 이야기하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독자는 뭐 빨리 늘지도 않을 거고 제 얘기에 대해서 뭐 흥미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30 중반인데 저보다 좀 어린 분들은 뭐 제가 살아왔던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뭐 조금의 야처럼 안 살아야지 하는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제발. 오늘은 뭐 첫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은 뭐 저도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습니다. 진짜 초등학생 때 저 신문 배달했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돈만 보고 쫓아다녔던 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약간 그 돈에 대한 욕심, 뭐 그 돈을 좀 쉽게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학창 시절에는 아마 뭐 지금 어린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돈치기, 판치기, 교과서에 이제 표지에 돈 올려놓고 번갈아 가면서 쳐가지고 돈을 넘긴 만큼 가지고 가는 그런 좀 도박이죠. 뭐 그런 걸 해서 진짜 안 맞아본 곳 없이 다 맞았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그때부터 약간 좀 그런 나쁜 뭐 그런 뭐 자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개발 시간을 좀 가지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아니면 뭐 술 먹고 노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알바보다 돈 많이 주는 곳을 가서 돈을 벌면서 모아서 차를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타지의 공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을 뭐 일을 했습니다. 한 두어 달 정도 일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돈 쫓아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갔던 공장이 대기업 협력업체였는데 TV 백화바를 만들던 곳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벽걸이가 아니라 TV가 거의 사람 키만 했습니다. 위에 TV가 있고 밑에 뭐 선반 같은 게 달려서 바퀴까지 달린 구조의 통으로 된 거의 가구 같은 TV, 그런 게 좀 유행이어가지고 그런 TV가 한창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TV에 그 카바 플라스틱으로 된 걸 뭐 사출이나 뭐 도색하고 이런 공장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뭐 하루가 이틀도 안 돼가지고 바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배정을 받고 친구랑 이제 잔업도 하고 특근도 하고 막 철야도 뛰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왜?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많이 모아놓고 갔다가 차 살라 그랬으니까. 대학교 때 또 차 끌고 딱 학교 가면은 또 막 복학생인데 또 멋있고 하니까 또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아니 아무 이력도 없는 나를 이렇게 빨리 뽑아줬을까 생각했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이제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랑 또 뭐 나름 썸도 타고 뭐 일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렇게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즐겁게 잘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고 한 달 정도 더 일해서 총 한 달 반, 한 50일 정도 일했을 때였죠. 근데 거기 기숙사에 그 전에 살던 누군가가 쓰던 그 정말 뭐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는 이불하고 베개만
있는 그 방에서 잠만 자고 일했기 때문에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했지. 야, 이제 여기다가 우리 뭐 행거라도 놔두고 옷걸이라도 좀 놔두고 그렇게 좀 살자. 그 친구가 아, 알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렌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걸 사오기 위해서는 차가 있어야 되니까 12시간 정도 렌트를 해서 근처에 이마트로 이제 제가 갔습니다. 이마트로 가가지고 그런 뭐 행거나 뭐 기본적인 가구 같은 거를 제가 샀죠. 사가지고 집을 다 꾸며놓고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만약에 뭐 제가 이 영상이 뭐 당연히 글을 읽었겠지만 혹시나 이슈가 돼서 아 전마저 거짓말한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제가 그때 공장 같이 일했던 친구 언젠가 여기 초빙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왜 잘렸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구미필자라고 잘렸대요. 그리고 저 말고 구조조정 순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신 직원 개념보다는 알바 개념 같은 아주머니들 업무량도 딸리고 뭐 그러면서 같이 잘렸어요. 그 회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구조였어요. 대기업에서 일을 많이 달라고 하면은 사람을 많이 뽑아서 하다가 또 주문을 많이 안 넣게 되면은 공장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구조조정하고 그런 일이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 좀 더 벌어보자고 갔던 곳에서 오히려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보다는 더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가구 사는 것도 다 뭐 그냥 놔두고 오게 됐고 뭐 집에 쓸 데도 없고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도 친구들은 뭐 취미생활도 하고 뭐 자기 개발도 좀 하고 뭐 나중에 군대 갔다 왔을 때 다시 뭐 대학교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돈은 돈대로 다 썼습니다. 뭐 모으지도 못했고 왜냐면 한 달 반 두 달 일해가지고는 뭐 어떡합니까? 그 전에 오기 전에 이제 뭐 용돈 미리 땡겨 쓴 것도 뭐 부모님 드려야 될 거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전역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백화점 그 높은 층에 가면은 식당가 있는데 거기서 서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 돈 되는 게 뭐 있을까 하면서 또 여기저기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돈을 쫓게 됩니다. 일단 뭐 이제 제가 막 파인드잡 알바, 천국 알바 뭐 등등 이제 구인 구직 사이트 한 7, 8개 정도를 열어놓고 PC방에서 나름 막 기준을 세웠습니다. 불법적이지 않고 밤에 하지 않는 일 중에 그나마 돈 되는 직업을 좀 찾아보자. 그래도 그때 그 선택은 잘했던 것 같아요. 불법적이지 않고 밤에 하지 않는 일. 뭐 친구들은 뭐 웨이터 했었거든요.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추라에 들고. 그래서 직업을 찾던 중에 차만 있으면 되는 인터넷 설치 AS 기사 모집 광고를 보게 되고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가서 이제 일을 배웠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으니까 재직 증명서를 떼가지고 겁도 없이 중고차 상사를 가서 1999년식 아반떼 림번 50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99년식 차가 오래된 게 아니었어요. 제 나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어릴 때 얘기니까. 그래서 할부로 차를 구입해서 이제 36개월로 지르고 일을 하러 갔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인터넷 있고 하나 TV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셋톱박스 IPTV인데 그때는 실시간 방송이 안 되고 다시 보기만 되는. 근데 그게 진짜 핫 이슈였습니다. 이 TV를 그냥 녹화를 안 하고 다시 볼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설치 기사들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AS 기사들도 뭐 건당은 아니었지만 월급을 어느 정도는 줬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왜냐면은 설치가 많으면은 또 AS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기술직이라 생각하고 인터넷 기술도 배우고 뭐 선 까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고치는 것도 배워서 이제 했었죠. 그 당시에 제 친구는 자동차 한창 뭐 자동차 용품, 튜닝 용품 이런 거 판매도 하고 오프라인에 와서 사는 분들한테 직접 설치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배송까지 보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140 정도 벌었고 저는 뭐 액면가로는 뭐 월급이 거의 180, 190 많으면 200 정도까지 벌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와 진짜 돈 많이 번다 뭐 그런 직업이었죠. 근데 그 친구는 일하면서 회사에서 밥을 다 주고 뭐 그런 게 들 게 없지만 저는
제가 방문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고객님과의 통화료, 진짜 한 달 통화 요금이 한 진짜 7만원, 10만원, 왜 지금 무제한 같은 게 없었거든요. 뭐 몇백 분 뭐 무료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 돈 들고, 그리고 제 돈으로 밥 다 사 먹었고 기름값 제 돈으로 다 냈어야 됐어요. 그는 그 계통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생각하면은 이 차포 다 떼면은 내 친구보다 적게 버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주위의 친구들이 뭐, 아, 니는 막 200 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막, 아, 제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일이 또 좋았던 게 뭐냐면은 낮에 제가 만약에 뭐 10시, 11시, 12시, 1시 이렇게 할당이 있으면은 10시 거를 10시 하고 빨리 끝나면 10시 1, 20분에 11시 거를 하고 12시 거를 하고 땡겨친다고 말하는데, 그걸 땡겨치고 나면은 시간 틈이 2~3시간 정도 비니까 그때는 차에서 낮잠도 자고, 아니면 뭐 노는 친구 있으면 만나서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돈도 잘 벌고 시간도 많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엄청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 보는 눈을 제가 의식하면서 했으면 안 됐는데, 그 또 보는 시선도, 부러워하는 시선이 너무 좋아서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을 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대표님이 바뀌면서 터무니없는 계약을 제시하면서 제가 이제 잘리게 됩니다. 잘려서 아, 더 이상 이 일은 안 해야지 하고 공장을 갔는데, 아, 정말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일하던 사람이 공장에서는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다른 대기업의 통신사에서 250만 원이나 월급에 파격 제안을 저한테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공장도 상여금 뭐 600%인가 700%에 주야 다 띄고 한 달 다 하면은 그래도 200, 한 70만까지 안 되겠다. 그렇게 벌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주야 뛰는 것도 싫고 공장에 밖에서 하루 막 열 몇 시간 일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유혹에 못 이겨 또 그 대기업에 저한테 제안을 했던 그 센터로 가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기업이라고, 대기업 아닙니다. 밑에 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회사에서 그 센터에 일을 한다 뿐이지. 근데 거기도 결국은 6개월 만에 센터장이 바뀌면서 또 뭐 이상한 계약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저를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잘렸죠. 근데 그 개통을 못 버리고, 그리고 그 액면이라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 저는 거의 10년을 이 계통에 일을 했고, 그런데 뭐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된 친구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때 뭐 차 용품 했던 친구는 공장에는 들어갔지만 좀 대기업 이 산하의 공장에 가서 벌써 뭐 조장도 달고 연봉 뭐 기본 5천이 넘어갑니다. 뭐 세금 많이 떼긴 하지만 대신 그 친구는 뭐 퇴직금이나 그런 것들이 연금이나 많이 쌓여있는 친구고, 근데 저는 비전이 있고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했던 통신기사를 했지만 서로서로 경쟁한다고 요금은 자꾸 내려가니 저희 월급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10년을 일했는데도 연봉이 뭐 3,600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뭐 이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일하면서 당연히 돈도 열심히 잘 모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장가도 가고 그렇지만, 이 일이 이제 개인 차량으로 하다 보니 감가상각도 있고 수리비도 중간중간에 나갈 것이고 사고가 또 날 것이고 보험료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각종 소모품이 많이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휘발유 값이 2,000원까지 뛸 때도 있었는데 그때 진짜 미칠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물가, 뭐 내가 나가는 돈에 대비해서는 임금 상승률은 너무 낮았고, 그리고 막 편법을 써서 어떻게 저렇게 돌려서 제가 받는 돈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했었죠. 그리고 뭐 재수당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떼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모든 통신회사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면서 지금까지 올 때 그 예전에 그 상황에서는 뭐 특정 회사를 저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있던 그 센터, 어떤 대기업 밑에 있는 센터도 아닙니다. 그냥 그 센터, 하여튼 그런 일했을 때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파내지는 마시고요. 저 그냥 경험이고.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것도, 근데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요즘 또 일하는 데서도 막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뭐 11개월만 일 시키고 막 내보냈다가 다시 퇴직금 안 주려고 받는 데도 있다고 하고, 그건 뭐 제가 들은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뭐 10년 동안 이 통신계통에 있었고, 일만 10년 내내 하진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저는 월 500을 벌려고 목숨도 내놓고 3년 정도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계통은 같은 통신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년인 거죠. 3년은 위험한 일 했고, 7년 정도는 이제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계통에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뭐, 저도 이렇게 열심히 재테크를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재정 상태는 뭐, 솔직히 너무 안 좋습니다. 아마 돈을 쫓아서 살아왔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 위험한 일도 했지만, 쉽게 돈을 막 불리기 위해 제가 막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제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비록 힘들지언정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이제 위에 모든 걸 바치거나 막 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한 발 정도 물러나서 정말 크게 한번 보시면은 당장에 이 일이 좋은 일일까 아닐까 아니면 이거를 내 인생을 바쳐서 할 수 있을까? 아니 뭐 젊은데 어떠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발 디뎠던 일을 쉽게 발 못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또 뭐 설명드리지만 이게 뭐 나이 많은 게 벼슬이 아니라 3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 너무 제 인생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너무 바로바로 이렇게 해오면서 뭐 오늘날까지 왔으니까 혹시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살았던 얘기도 하면서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은 뭐 저번 영상도 그렇지만 뭐 재밌는 부분도 없고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간결하고 재밌게 그리고 자막도 좀 많이 섞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월 500을 위해 목숨 바쳐 일했던 제 모습과 그 다음에 재테크는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더 불리고 돈을 더 만지기 위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